네, 37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ne interesting feature of network markets. 자, 오브부터 markets까지 한번 묶으시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은 feature는 특징이란 뜻이 있고요. 네트워크 시장에 있어서의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은 is 앞에서 끊으시고요. 흥미로운 특징은 뭐냐면 that 이하 사실입니다. that 이하 사실은 history matters. 역사라는 것이 matter. 우리 matter는 일이란 뜻이 있고 문제란 뜻이 있지만 동사로는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죠. 너희 같은 동사로 count라는 단어도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 is important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중요하다. 그래서 역사는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네트워크 시장에서 어떤 발견된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특징이 뭐냐면 역사가 되게 영향을 미치고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대요. 예시를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A famous example is the QWERTY keyboard used with your computer.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예시는요, 입니다. 쿼티 키보드라는 것입니다. 자, 쿼티 키보드 딱 듣자마자 뭔지 감이 오셨나요? 쿼티라는 단어는 QWERTY. 여러분이 타자를 치실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왼쪽 위쪽에 보면 QWERTY라는 순서대로 키보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쿼티 키보드라고 부르나 봐요. 이 쿼티 키보드라는 것은 used with your computer. 당신의 컴퓨터와 함께 사용이 되는 앞에 있는 쿼티 키보드를 당연히 used가 꾸며주고 있겠죠. 혹시 연결이 잘 안 되신다면 이 사이에 생략된 관계대명사 which와 비동사가 함께 생략이 돼서 which is가 생략되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연결이 되시죠? 당신의 컴퓨터와 사용되는 쿼티 키보드가 아주 유명한 예시 하나이래요.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You might wonder why this particular configuration of keys. 자, 여기부터 좀 길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컴마가 중간에 and나 접속사 같은 거 없이 연속되어 있는 게 보이신다면 이렇게 괄호 안에 묶고 넣어버릴게요. With its awkward placement of the letters 묶어버리시고 became the standard.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으면 앞에는 해석이 잘 돼요. 당신은 아마도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궁금해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그러면 뒤에는 궁금해하는 점이 나오겠죠.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 궁금해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QWERTY라는 건 사실 어떤 특정한 순서에 따른 게 아니라 되게 랜덤하잖아요. 그래서 Y부터 한번 크게 괄호를 묶어보실게요. 그리고 Y 의문사라고 써보시고 This particular configuration of keys 한꺼번에 밑줄 치시고 주어라고 써보시고 느낌 오시나요? 괄호 안에 넣은 건 일단 넘어가시고 became the standard. 자, 동사. 그리고 보어 순으로 나왔는데 선생님이 표시한 다시 표시해 볼게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간접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해석도 왜 주어가 동사인지를 궁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왜 이 particular, 특정한 configuration, 자 어려운 단어라서 아래쪽에 정리가 되어 있죠. 배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rrangement의 느낌이죠. 그래서 이 키들의 특정 배열, 이러한 특이한 어떤 특정한 배열이 became the standard, 표준이 되었는지를 이상하다, 뭐 특별한 뭐 순서나 약속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러한 특이한 배열이 표준이 되었는지를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연 설명된 거는 it's awkward placement. 자, 여기서 it'가 가리키는 것은 그 키 배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awkward 하면 어색한 거죠. 어색한 placement 하면 배치니까 그 어색한 letters, 글자들의 배치와 함께 그러한 특이한 키 배열이 표준이 되었는지를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색한 글자 배치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키 배열이 표준이 도대체 왜 되었는지를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한 번쯤은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읽어볼게요. The QWERTY keyboard in the 19th century was developed in the era of manual typewriters.
여기까지만 하시면 was 앞에서 끊으시고요. in부터 century까지 괄호 묶을 수 있겠죠? 19세기에 이 쿼티 키보드라는 것은 was developed. 개발이 되었습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것 같네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였는지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데요. In the era of manual typewriters. with부터 다시 한번 key까지 묶으시면 이때는 언제였냐면 era, 시대였대요. 어떤 시대냐면 manual 하면 우리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수동 typewriter. 너희 탁탁탁탁 소리 나면서 우리 타자 치는 타자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타자기라고 써볼게요. 수동 타자기의 시대였어요. 이때는 with physical keys. 어떤 물리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탁탁탁탁 치면 바로 뭔가 글자가 이렇게 입력이 돼서 종이로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키를 가진 수동 타자기의 시대에 바로 이 쿼티 키보드도 개발이 됐던 거죠. 동시대에. 조금 올라가 볼게요. The keyboard was designed to keep frequently used keys like E and O physically separated.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키보드는요. was designed. 디자인이 설계하다, 디자인하다니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겠죠? 어떻게 하도록 설계가 되었냐면 keep frequently used keys. 여기가 지금 목적어 자리가 굉장히 길게 나왔기 때문에 잘 한번 끊어서 보실게요. keep이 나오고 그리고 목적어 자리가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used key like E and O까지가 목적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켜줬다? physically separated.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 부분이 보어 자리인데 앞에 physically가 얘를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여기 부분이 목적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석해보면 이 키보드는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되었냐면 유지하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어떤 것을? 자주 사용되는 키들이 어떤 거 예시가 뭐가 있죠? 우리 모음인 2랑 5 같은 건 정말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2와 5와 같은 자주 사용되는 키들이 어떤 상태가 되도록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separated, 분리되어 있는, 자, 분리된이라고 써볼까요?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가 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똑똑하네요. 우리가 2랑 5를 치다 보면 비슷한 어떤 모음이나 이런 걸 막 자주 쓰다 보면 두 개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걔를 일부러 더 떨어뜨려 놨다라는 거죠. In order to 네모로 꿔보시고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K의 목표는 뭐예요?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prevent them from jamming. 그래서 여기도 수거가 나오는데 prevent A from ing 하면 너희가 알고 있는 stop A from ing, ban A from ing, prohibit A from ing 이런 것처럼 어떤 거가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jamming 하면 jam 하면 걸리는 거예요. 너희 꽉 막혀가지고 트래픽 잼 아시죠? 그래서 막히는 것으로부터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뭐죠? 그것들은 앞에 나와 있으니까 형광펜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것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frequently used keys가 되겠죠? 이렇게 2나 5와 같은 자주 사용되는 키들이 서로 걸리는 것을 이렇게 치다 보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똑똑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까지만 쌤이랑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쿼티 키보드의 특징은 자, 이제 자판 보이시죠? QWERTY 요 순서대로 나와 있고 사실 이거는 굉장히 awkward placement, 어색한 문자 배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할 수도 있는 점이 뭐냐면 왜 이렇게 particular pair, configuration 이런 특이한 독특한 배열이 became the standard, 이런 표준이 돼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빈칸 채워보시면 awkward placement, particular configuration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쿼티 키보드의 유래는 일단 쿼티 키보드가 19세기에 이런 물리적인 타자기, 그죠? 수동 타자기가 있었던 시절, 우리 manual typewriters라고 하죠. 이때 이제 개발이 되었고, 실제로 이 타자기에서는 2랑 5처럼 이렇게 자주 쓰이는 키들이 좀 물리적으로 떨어진 상태를 유지하게끔 설계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physically separated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의 목표는 to prevent them from 걸리는 거, 서로 이렇게 치다가 걸리는 jamming 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조금 더 올라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y the time the technology for electronic typing evolved. 자, by the time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역시 네모 쳐볼까요? by the time 하면 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음에 the technology for electronic typing evolved까지 문장 하나, 그리고 millions of people had already learned 이렇게 새로운 문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뭐 할 때쯤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할 때쯤? 기술은 기술인데 electronic typing, 우리 electronic 하면 전기, 전자의 이런 뜻이죠? 전자 타이핑을 위한 기술이 evolved, 진화하다, 발전하다 라는 뜻이 있죠? 발전을 했을 때쯤에 이렇게 해석하시고, 이제 아까는 타자기를 치면 정말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키가 쳐지면서 나오는 거였다면 이제 우리는 전자로 문서를 기록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자 타이핑 기술이 발전할 때쯤 어떤 상황이었냐면 Millions of people had already learned to type on millions of QWERTY typewriters. 그래서 문제가 있었네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had already learned. 자, 시제 표시해 볼까요? had already learned. 우리 had 플러스 pp로 시제가 표현되어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이 수백만의 사람들은 이미 배운 상태였습니다. 배웠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뭐 하는 걸 배웠을까요? Type on millions of QWERTY typewriters. 그래서 어떤 거에 이미 하는 걸 배웠냐면 수백만 대의 쿼티 타자기 있잖아요. 쿼티 그 배열을 띈 그 타자기 위에서 이제 타이핑을 하는 것을 이미 배웠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그냥 evolve, 발전하다 라는 과거형이 쓰였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had already learned라는 과거 완료 표현이 쓰인 거 보니까 뭔가 시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시제상으로 보면 자, 어떤 게 먼저 일어난 일일까요? 자, 앞부분에 이때쯤 발전을 했어요. 근데 이때쯤 이제 전자 타이핑이 발전할 때쯤이었는데 그 이전부터 과거부터 이미 쭉 사람들은 배워오고 있었다. 이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더 과거, 그 과거 시점부터 이미 과거까지 계속 그래오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우리 과거 완료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had learned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사실 다 배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익숙할 대로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겠죠.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Replacing the QWERTY keyboard with a more efficient design. with부터 디자인까지 묶으시고요. would 앞에서 끊으시면, 그래서 replace가 우리 대체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replace A with B 뭐 이런 걸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표시를 해보면 replace A 자리가 있고 with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B, replace A with B, A를 B로 교체하다 라고 쓰시면 쿼티 키보드를 어떤 것으로 좀 더 효율적인, 뭔진 모르겠지만 좀 더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교체하는 것은 would have been both expensive and difficult to coordinate. 자, would have been 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고요. would have pp 하면 우리 가정법에서 나온 표현으로 뭐뭐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했을지도 모른다. both expensive, 비싸고 또 동시에
difficult to coordinate. 우리 coordinate 하면 조정하다니까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difficult를 수식해주면서 조정하기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도전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이미 쿼티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많은데 비용이 비싼 데다가 또 이미 배운 것도 있는데 다시 조절을 해서 뭘로 바꿀지 조정하기에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the placement of the letters. 자,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문자들의 배치는 stay가 동사고 남아 있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With the obsolete QWERTY on today's English language keyboards까지 묶으시면 obsolete 하면 어려운 단어라서 아래쪽에 구식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구식의 QWERTY로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남아 있죠? on today's English language keyboards. 그래서 오늘날의 영어라는 그 언어의 키보드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뭐 규칙도 없는 이 QWERTY라는 이런 배치, 특이한 배치를 사용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정리를 해보시면 전자타이핑 기술이 발전한 시기에 쿼티 타자기는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냐면 일단 millions people had already learned. 이미 다 배운 상태였고요. The technology for electronic typing evolved. 우리 이때쯤에는 이제 전자타이핑 기술이 발전을 했지만 그 전부터 사람들은 이미 배웠었다. had learned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문자 배치는 obsolete. 우리 구식의 쿼티로 남아있다라는 내용이 짧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쿼티 키보드가 오늘날의 영어 키보드에 남아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쿼티 키보드를 교체하는 거, 우리 replace라고 했죠? Replacing the QWERTY keyboard would have been expensive,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조정하기 어려운 거, difficult to coordinate, 이렇게 조정하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 조정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대로 그냥 가자라고 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영어 키보드에서 문자 배치는 자 그러면 the placement of the letter 이것은 남아있다. 우리 stay라는 동사를 썼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적어보면 앞에는 replacing, 두 번째는 coordinate, 그리고 the placement stays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키보드 볼 때마다 좀 생각날 것 같죠? 네, 다음 번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9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holy grail of the first wave of creativity research was a personality test to measure general creativity ability. 자, 여기까지 했는데 아직 안 끝났죠? 자, holy grail 하면 말 그대로 holy 하면 성스러운 거고 grail 하면 잔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한자말로 하면 성배란 뜻이 있는데 잘 안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예수님이 들고 있던 그 잔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렇게 서양권에서는 이 단어 자체가 그만큼 이렇게 이룰 수가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목표 같은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내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목표로 의역이 되어 있죠.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것에? First wave of creativity research. 자, 여기까지 묶으시면 창의성 연구가 되겠죠. 창의성 연구의 첫 번째 물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창의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해봐야겠다라고 처음 이 시도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의 목표는 뭐였냐면 was 앞에서 끊으시고요.
was a personality test. 이것은 일종의 어떤 성격 검사구나. 성격 검사의 그런 목표를 띠고 있었나 봐요. 어떤 걸 측정하는 뒤에 투부정사가 테스트를 꾸며주면서요. To measure general creativity ability. 전반적으로 얘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구나. 그런 창의적인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성격 검사였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In the same way 묶어보시고요. 같은 방식으로 지난번에도 이것과 비슷한 구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the way 하면 어떠한 방식이나 방법이잖아요. 방법은 방법인데 이러이러한 방법이라고 뒤에 꾸며주는 어떤 문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때는 우리가 관계부사 how가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방법은 방법인데 그러한 방법. 그런데 how는 올 수 없고 이 how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관계부사 대신 올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방법은 방법인데 똑같은 방법은 방법인데 IQ 테스트 다 아시잖아요.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하는데요. intelligence 하면 지능이죠. 지능 지수예요. 지능 지수. 그래서 IQ라는 것이 예전에는 IQ 테스트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요즘에 많이 안 하잖아요. IQ 테스트가 원래 뭘 했었냐면 measured, 측정을 했었대요. 어떤 것을? 전반적인 지능을. 그래서 이 테스트 하나로 얘는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는 이런 부분, 언어적으로는 이것도 잘하겠다. 이렇게 영역별로 따로따로 안 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얘는 IQ가 높으니까 다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던 게 IQ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IQ 테스트가 전반적인 지능을 측정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창의성도 처음에는 전반적으로 얘는 창의적인 거야 이런 걸 측정하려고 만들었던 성격 검사였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A person's creativity score should tell us his or her creative potential in any field of endeavor. 자, 좀 기니까 여기까지만 해보시면 한 사람의 창의성 점수는 should, 여기서 should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을 해줄 것이었습니다. 여기 tell을 같이 해석하시면 되겠죠? 말해줄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을요? 우리 tell 다음에는 간접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his or her creative potential 하면 여기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네요. 목적어가 기네요. 그나 그녀의 창의적인 잠재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 있어서? In any field of endeavor.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의 그 노력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영역은 따로 안 보고 전반적으로 얘는 뭔가 어딘가에 창의력이 있나 보다라는 것을 점수로서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역시 비교 대상이 있는데 just like 하면 얘도 접속사처럼 쓰이고 뒤에는 문장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IQ 스코어가 is not limited 동사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떤 것에 제한되지 않았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IQ 검사는 그냥 전반적으로 지능이 높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능력이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떤 것? physics, 물리학, math, 수학, 그리고 literature, 문학과 같이 이 IQ 점수가 이런 물리학, 수학, 문학에 제한적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분야든 좋으니까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 노력에 있어서 창의적인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창의성 연구는 초기에는 그냥 성격 검사 같은 거였다. 전반적인 창의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성격 검사였는데 이건 어떤 것과 같은 방식이었냐면 IQ가 전반적인 지능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창의성 점수라는 것은 딱히 영역을 가리지 않고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노력에 있어서 창의적인 잠재성을 보는 것으로 이제 측정이 됐고요. 그리고 IQ 점수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 수학, 문학 여기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전체적으로 지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검사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 다음부터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예전에는 창의성도 지능과 같이 마찬가지로 뭔가 전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평가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법부터 확실하게 볼게요. 하지만 그렇지만 by the 1970s, 1970년대에 psychologists realized, 심리학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뒤에 문장으로 길게 나와 있어서 여기는 대절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That there was no such thing. No such thing 하면 such가 그러한이란 뜻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시고 어떤 것과 같은 as a general creativity quotient까지 묶어보시면 general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이란 뜻이었잖아요. 전반적인 창의성 quotient. 자, 이 단어는 원래 지수라는 뜻이에요. 아까 쌤이 IQ를 intelligence quotient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지능 지수인 것처럼 creative quotient도 역시 창의성 지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창의성 지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막 점수를 계산해서 이 사람이 창의적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안 맞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어떤 걸까요? Creative people aren't creative in a general universal way. 그래서 여기부터가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in부터 universal way까지 한번 묶어보시고 자 여기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전반적이고 universal 하면 보편적인 거죠?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창의적이지 않대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인 영역에서 다 창의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세미콜론으로 문장이 연결되면서 부연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럼 어떤데요? They are creative in a specific sphere of activity. 여기까지만 먼저 해석하시면 사람들은 in부터 domain까지 묶으시면 specific 하면 얘는 역시 특정한 이란 뜻이 있잖아요. 특정한 sphere 하면 범위란 뜻이 있죠. 특정한 활동 범위 내에서 창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혹은 a particular 역시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얘는 창의적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 specific, particular 다 비슷한 의미로 특정한 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앞부분과 이제 상반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전반적이고 보편적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다. specific, particular한 부분에서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뒤에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We don't expect a creative scientist to also be a gifted painter. 그래서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expect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to 동사 원형이 나오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우리 여기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죠. 너희가 잘 알고 있는 allow A to 동사 원형, encourage A to 동사 원형 이런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창의적인 과학자가 또한 a gifted painter, 굉장히 우리 기프트는 선물을 받은 것처럼 재능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같은 의미로 talented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어떤 재능 있는 화가일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뭔데요? 따로따로인 거죠. 과학자라고 해서 꼭 그림까지 잘 그리는 법이 없고 A creative violinist may not be a creative conductor. 그래서 창의적인 바이올린 연주가라고 해서 이 연주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 창의적인 지휘자는 아닐 수도 있죠, 당연히. 바이올린만 잘하지 지휘는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조금 올려볼게요. And a creative conductor
may not be very good at composing new works. 그래서 창의적인 지휘자는요, 또한 not be very good at, 별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에 있어서는 composing new works, 우리 compose 하면 작곡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새로운 곡들을, 새로운 작품들을 작곡하는 데 있어서는 잘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창의적이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창의적인 거지 전체적으로 다 창의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끝나고 있네요. Psychologists now know that creativity is domain specific.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대디아 사실을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domain, 영역에 있어서 specific, 특정한 것이다. 영역에 있어서 어떤 특정 영역에 제한된 것이다 라고 우리 해석지에는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영역에서 창의적인 거지 우리가 어떤 창의력 지수 같은 것을 계산한 다음에 점수가 이만큼 나오면 얘는 전반적으로 창의적인 거야 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마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1970년대에 드디어 심리학자들이 깨달았어요. 전반적인, 우리 general이라는 단어 정말 여러 번 나왔죠. 전반적인 창의적 지수라는 것은 없다. 그러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general 그리고 보편적인 universal way에서 그런 게 아니라 a specific sphere of activity and a particular domain. 뭔가 특정 영역, 특정 활동 범위에서 얘를 창의적이다 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빈칸을 채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창의적인 사람들의 예시로는 뭐 창의적인 과학자라고 해서 재능 있는 화가 아니고 창의적인 바이올린 연주가라고 해서 창의적인 지휘자 아니고요. 창의적인 지휘자라고 해서 또 작곡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창의성은 도메인, 정답이 뭐죠? specific.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9번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